열전상하의 시간인데요.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정부, 인민은행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둘이 같이 방송을 한 네. 기간이 좀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제 속내를 털어드리자면 도대체 왜 그런지 사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 절하 3일 연속으로 하면서 참 저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속내가 어떤지부터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컨셉은 그래도 인민은행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 환율에 대한 이슈를 좀 건드릴 때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입니다. 이유 자체로 봤을 때는 환율 이슈가 있을 때가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예. 일단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좀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주식에 잘 실은 것 같을 경우가 이제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인민은행의 시각에 좀 말씀 좀 드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 8월 3일까지 지난주까지 일단은 베이다이오 회의라는 것이 좀 끝났습니다. 네. 아마 방송에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시진핑이라든지 뭐 리커창 예전에 뭐 장쩌민 여러 가지 중국 최고의 원로 수석들이 참여를 하는 일종의 밀실 회의의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그 일종의 인사라든지 정책을 담당하는 2주 동안의 휴가 기간 동안의 끝장 토론의 형식을 할 수 있는 회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의 어떤 정책 그림이라 이런 게 그 회의 통해 다 결정이 된다 할 정도로 무방할 정도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베이다이오 회의가 끝났다. 그래서 장중에 뭐 어떤 국유기업 개업이라는 내용은 꾸준하게 나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는 중에 지난주에 위안화 환율 평가 절하가 나왔어요. 예. 절하가 뭐 3.6%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이겁니다. 앞으로의 절하 절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판단인데요. 일단은 그 8월 13일 날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쯤에 인민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떤 Q&A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인민은행이 원하는 절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향후 다시 절상될 경우에 인민은행은 이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좀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에 대한 대답을 봤을 때 이렇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중간 환율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즉 환율을 제시할 때는 10에서 12개 정도의 환율 제공 기간이 있고요. 예. 제일 위와 제일 아래의 두 기간을 빼고 중간 환율을 제시해서 네. 시장 가격과 지나치게 틀릴 때 환율 개입이 들어간다라고 네네. 인민은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2%라는 변동폭 이내에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는 환율 절하에 대한 논리는 일단 앞으로 2% 변동폭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모 외신 보도에 따르면 10% 안팎의 절하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있는데 예. 어떤 소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잘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외신의 동보도는 그들 표현에 의하면 황당무계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서일이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 시장을 투자를 할 때 그들의 경제주의라든지 사상 체제를 믿는다면은 그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전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레포트가 나온 걸 좀 종합을 좀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 증시에 무지막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차이신 제도 PMI 지수 말씀드리면서 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수출에 대한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환율 절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의 관건은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그럼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에 발표될 수 있는 또 지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즉 매크로 PMI 지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발표되면은 절하의 여지는 조금씩은 남아 있지만 예. 그 변동폭이 지난주에 뭐 극박한 저 변동폭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좀 들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코리아 시장도 그렇고 상해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어느 정도는 안정세에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은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지만은 큰 변동성은 적고요. 네. 글로벌리를 봤을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환율 형성 체제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증시로 돌아서 좀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베이다 요인 말씀드렸고 환율 이슈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중국 정부에서 정책에는 한동동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년전 제가 중국 거석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는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상해 종합지수 차트 보면서 시향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3,933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61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공교롭게 4,0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4,000포인트 선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야지 시장이 상승세로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해 중의 변동성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어퍼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듣다가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찔린 거지 저도 좀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절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추가적으로 더 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밴드들을 형성한다고 전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믿는 것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는 보다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증시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종목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종목 명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노봉상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느끼는 것은 뭔가 친근하긴 합니다만은 노봉상 이 세 글자 가지고는 잘은 모르겠네요. 기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난주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오늘은 다소 무겁지 않은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 관련이라든지 뭐 지방국유기업 그랬죠. 혹은 정책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갔는데 노봉상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우리가 후광통 투자자들이 왜 주식을 왜 후광통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중국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발달에 관한 과정에 있는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노봉상 제목에는 모를 수 있지만은요. 상하이시에 소재되어 있는 주얼리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주얼리 제품 생산을 하고 판매 및 도매 유통 그리고 공예품까지 판매하는 복합적인 주얼리 전문 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코리아라 치면 로만손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친근하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그림을 보면 좀 천천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다음 그 그림 보시면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동사의 공예기술이라고 제 그림을 주제를 달아놨습니다. 예. 여기가 1883년도 청나라 시대 때 예. 만들어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자국 내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은 상하이에 2014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에 들어갔고요. 일단은 아시아 100대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아온 거는 일단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금융 공예 기술 자체가 동사의 어떻게 보면 무형 문화재로 등록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했다. 라고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주얼리 제품 매출 자체가 7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금거래라든지 뭐 공예품 여러 매출도 봤을 때는 일단 주얼리 관련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후광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수익금으로 어떤 지출하게 좀 재밌네요. 설문인데요. 예. 네 번째가 귀금속 주얼리입니다. 어. 그리고 가장 많은 것 같은 경우가 여행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뺐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주얼리 관련 매출 추이인데 일단은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붉은색 점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꺾이고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YY 기준으로 증가율 추세죠. 증가율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2년도부터 좀 꺾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유는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 예. 이것 때문에 일단은 매출이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전체 30% 정도 수준이 미국, 그 나머지 20%가 중국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전체 소비에서 주얼리 귀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뭐 수치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예. 세계 2위 정도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최근에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 그림 보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회사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순이익 증가율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가 5.6%에서 20%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네 번째 음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PER 지표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35배에서 2016년도에는 22배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상해 디즈니랜드가 내년 초에 오픈한다는 그렇죠.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상해시에 베이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오늘의 종목은 노봉상이 됐는데요. 역시 오랜만에 좀 다른 업종 분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주얼리 분야에 대해서 노봉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즈니랜드에 따른 또 수혜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중국 증시 전략과 함께 종목명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